자, 녹화도 하고. 자, 저번 시간에 요거 했어요. 요거 그 폴리시 이터레이션, 그렇죠? 이터레이티브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했죠. 네, 잘 생각해야 돼요. 헷갈려. 여기부터 헷갈려 사실. 뭔지 뭘 잘 모르겠단 말이지. 열심히 설명했는데 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결국 구하려고 했던 게 뭐야? 이거를 구하고 여기서부터 뭘 구한 거야? 그리디하게 폴리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말도 없어. 이걸 구하겠다 그런 말이 없다고. 이런 내용이 없다니까. 그냥 V를 구한다고. 어떻게 구해줘? 아이고, 이랬으면 아니라 그래. 이렇게 이걸로 그냥 구하는 거야. 익스펙테이션으로 구하는 거예요. 최적의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고. 이걸 구한 거라고. 노테이션 여기 있네. 이걸 구한 거지, 그렇죠? 익스펙테이션 해서 익스펙테이션 파일 이렇게. 그래서 V 파일을 구하고 그거에서 폴리시를 정하고 이걸 반복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로 자연스럽게 수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애초에 V 스타를 구하니만이 이런 말이 없어. 이게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다. 폴리시를 정하는 과정이 있죠. 들어있다고. 명시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어느 스텝에서든지 간에 현재의 폴리시를 얻을 수 있어요.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폴리시 이터레이션이에요. 밸류도 이터레이션 되지만 폴리시를 이터레이션 한다는 거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한 거지. 목적은 뭐? 요거 구하는 거다. 요거 둘 다 구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하는데 구하다 보니까 구한 V파이가 요거다. 왜? 요거니까 V파이 요것도 요거다. 이거 저번 시간에 증명했잖아. 근데 이렇게 된다. 그쵸? 여기까지가 폴리시 이터레이션이에요. 계속 설명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우리는 요거만 관심이 있는 거야. V파이. 그냥 파이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의 이 파이 폴리시를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류 펑션을 구하는 거다. 밸류 펑션이 옵티멀이다, V 스타다 이거 관심이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고 그리디하게 파일을 정하고 이걸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은 다른 거 해보자. 다른 거. 밸류 이터레이션. 내가 왜 이렇게 돼 있지? 표시해야 돼. 어쨌든 밸류 이터레이션을 그럼 해보자고. 폴리시 이터레이션이 있는데 밸류 이터레이션은 왜 있냐? 저번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으면 이해가 되겠죠.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너무 이터레이션이 많아요. 언제 다 하고 있어. 좀 더 최적은 없나? 혹은 다른 접근은 없나? 사실 밸류 이터레이션이 나온 이유는 폴리시 이터레이션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를 비교를 잘 해주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지금은 밸류 이터레이션으로도 뭔가 구할 수 있나? 결국 목적은 뭐야? 요걸 구하는 건데 밸류 이터레이션은 뭐야?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거야? 해보자고. 이제 Principle of Optimality 이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잘 어울리는 Principle of Optimality인데 별로 뭐 중요하진 않아.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어떤 함수가 V가 최적이면 이게 최적이면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딸려 나오는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다 최적이야. 알겠죠? 이런 Optimality Principle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가? 정말? 하고 수학과 학생들은 이제 증명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최적이라고 그 다음이 최적인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렇다. 하나에 대해서 최적을 하면 다음에 딸려 나오는 거는 고구마 줄기 딸려 나오듯이 다 최적이에요. 좋다 이거야.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지. 이거는 그 다음 거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기 싫다 이거지 뭐. 이것만 계산해서 뭐 어떻게 최적을 구해보고 싶다 뭐 이런 아이디어 같아요. 해보자 그럼 뭔지. 어쨌든 이게 나왔어. 뭐 그런 것보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전에 principle of optimality가 if and only if 조건이야. 그러니까 solve problem의 요걸 알면 요것도 이렇게 계산하면 얘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왜? V스타가 얘에 대해 최적이면 얘에 대해서도 최적이니까 얘에 대해서 최적은 그냥 계산하면 그만이야. 왜? 난 이미 모든 놈에 대해 다 최적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principle of optimality 얘기를 했던 이유를 알겠지.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를 찾았다면 얘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그냥 벌만 이퀘이션 풀어갖고 계산하면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얘기 왜 한 거야? 얘를 했다면 얘 놈한테도 최적.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러면 최적의 밸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시퀀스에도 표시를 어떻게 돼? 이렇게 하자. 그 다음도 그냥 계산하면 돼. 뭐만 했다면 얘만 구해놨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업데이트를 뭔가 하겠지 또 이터레이티브 하게 얘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하려나 보죠. 이걸 또 해보자. 그럼 일단 뭐가 목적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value iteration은 그럼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거야. 얘를 하고 싶대. 얘를. 아까는 앞에서는 policy iteration 얘를 했잖아. 얘 하고 그리디하게 찾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얘는 얘가 되고 얘도 얘가 된다. 근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처음부터 최적 옵티멀한 밸류를 구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앞서 시기랑 달라. 앞에는 뭐였어? expectation이었잖아요. 그렇죠? 노테이션은 일단 생각합시다. 이거였잖아. 근데 expectation 하기 싫어. 그냥 최대화되는 걸 찾는다. 이 포뮬레이션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르다. 처음부터 옵티멀 폴리시는 관심이 없어. 그냥 옵티멀 밸류를 펑션을 찾고 싶대요. 왜지? 우리는 이게 필요한데? 이걸 왜 바로 구해서 뭔 이득이 있냐? 구해보자고 일단. 그러자고 하니까. 해보자. 어떻게 구하나. 그럼 뭐 앞서서 있던 수식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이그젬플 보면 되죠. 이그젬플이 제일 간단해. 제일 간단하다.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몰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터레이티브하게 한다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얘의 이니셜이 있어야죠. 그렇죠? 앞에서도 그랬잖아. 한 번에 구하면 좋겠지. 벌만 이퀘이션을 매트릭스 폼으로 써가지고 인버스 구해가지고 한 번에 안 된다니까. 왜? 스테이트가 너무 많고 역행률을 어떻게 구하냐 하여튼 그 얘기는 했죠 저번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할 건데 그러면 또 다시 이니셜이 있어야겠죠. 이닛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 앞에서도 폴리시 이터레이션 할 때 이닛 했잖아요. 지금 하려는 건 그 방향이 달라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할 거라니까. 앞에서는 밸류 이터레이션 할 때, 폴리시 이터레이션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구했다고 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밸류도 몰라. 폴리시가 이닛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로 갈 확률들이 다 0.25였다. 이러고 시작했잖아. 그러고 밸류 계산해서 폴리시 업데이트하고 또 밸류 계산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없어. 이게 관심이 없다니까. 뭐가 관심 있어? 밸류 이닛이 관심이 있어. 밸류의 스타, 밸류의 최적 밸류가 관심이 있대요. 얘는 관심도 없어. 너는 저리 가라. 그러니까 밸류 이닛이 필요하다. 얘를 목적으로 하니까 구해보자고. V1은 이렇게 해놨네. 모르니까 뭐 다 영어로 했겠지. 그리고 이동하면 마이너스 1.2니까 얘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 요 놈을 계산해보자고. 여기 어떻게 될까? 얘에 대해서 계산해보자고. 어떻게 계산해? 앞선 수식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뒤로 간다.
똑같이 계산하면 되지. 이동하면 마이너스 1점. 그렇죠? 그리고 폴리시를 할 텐데 최대가 되는 놈을 고르지. 최대가 되는 놈. 이거 계산할 때 최대가 되는 놈. 해보자고. 그리고 앞에서는 여기서는 이게 1이죠. 1로 하자. 써줘야지. 해보자. 뭔 소린지. 이게 지금 이동하면 마이너스 1점. 그렇죠?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동을 한다 하면은 마이너스 1점 받고, 그 다음에 할 텐데 최대가 되는 걸 고를 거 아니에요. 최대가 되는 걸. 어디가 최대야? 일로 가보자. 일로만 간다고 해보자. 다른 데는 안 가. 다른 데 갈 확률이 없다. 이런 걸 해보자고. 그럼 난 가. 그럼 0이네. 그러니까 요게 0인 거네. 얘는 어차피 0이네. 그럼 여기로 갔을 때 이렇게 돼. 그렇죠? 여기로 가보자. 어떻게 돼? 모두 몰빵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여기로 가도 똑같아. 여기로 가도 똑같고 여기로 가도 똑같고. 뭐야? 다 똑같네. 어디로 가든 똑같네. 그럼 맥시멈은 뭘로 취해야겠어요? 뭐든 상관없어. 어차피 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요 값을 해도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그 다음을 해보자. 그 다음. 그러면 그래서 밸류를 업데이트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 다음 밸류 펑션 업데이트를 또 해보자. 또 여기에서 한 번 이동하면 리워드 마이너스 1이었죠. 플러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게 최선이야. 어디로 가는 게. 또 똑같잖아. 얘로 가도 여기로 가도 여기로 가도 여기로 가도 다 똑같아. 그럼 뭐 다 어차피 뭐 선생님 방법이 없는데요. 다 마이너스 1인데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점이지 뭐. 그 밸류 펑션이 이렇게 업데이트 했어요. 그렇죠? 다른 데도 해보자. 여긴 어떻게 돼? 여긴 어떻게 돼? 여기서 가보자고. 이동할 때 마이너스 1점인데 플러스 어떻게 돼?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1점 받네? 오케이. 그럼 여기로 갔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가면 몇 점이야? 똑같아. 이쪽으로 가면 몇 점이야? 이렇게 되잖아. 이 중에 최대가 뭐예요? 이거잖아. 그쵸? 얘를 택해야지. 이 값을 취해야죠. 왜?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중에 최대가 뭐냐 이거야. 가능한 모든 액션 중에 무슨 액션을 해야 최대니? 이게 지금 옵티멀 밸류 펑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능한 왼쪽, 오른쪽, 아래 다 해봤어. 그랬더니 밸류 펑션이 왼쪽으로 갈 때가 최대야. 그럼 그 값을 쓴다. 마이너스 1을 쓴다. 얘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요거 해볼까? 얘를 또 얘. 자, 요 놈에서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보자고. 방법이 많죠. 이렇게 다 해봐야지 뭐. 왜? 항상 이걸 하라잖아. 요거. 그러니까 모든 액션을 다 해봐야지. 자, 해보자. 위로 갈 때는 위로 간다. 그러면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1점. 위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점. 여기도 해보자. 여기도 똑같겠죠.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네. 밑에도 이쪽도. 그럼 뭐가 최대야? 마이너스 2가 최대네. 그럼 마이너스 2를 쓰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 간단하죠? 또 해볼까?
그 다음 값 여기 업데이트 해볼까? 근데 하나마나 여러분들 감이 올 거예요. 이거 값이 안 바뀔 것 같은데? 왜? 왜 안 바뀌어? 왜 값이 안 바뀐 거야 지금? 왜? 최대를 찾아가는데, 에? 최대를 찾아가는데 얘로부터 만약에 최대를 찾아가요. 그럼 얘네로 가겠지. 왜? 얘네가 주변보다 작으니까. 얘네는 바뀌겠어? 안 바뀌어. 왜? 골이 바로 옆에 있거든. 바뀔 이유가 없어. 다른 스테이트로 왜 가? 골로 가면 그냥 그만인데. 무슨 말이야 이게? 골 근처에 있는 스테이트의 value 펑션 값은 빠르게 수렴하겠죠. 다른 데 갈 필요가 뭐 있어? 왜 더 가? 얘 봐. 이 근처 애들은 빠르게 수렴해. 바로. 왜? 더 이상 가볼 데가 없어. 가봤자 리워드만 마이너스 되고 골로 갔잖아 여기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얘네부터 다른 액션을 찾아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얘네부터 고정돼. 그 다음 수수는 뭐겠어? 얘네가 수렴해요. 그 근방에 있는 애들이 수렴을 하겠지. 지금 봐봐. 수렴했잖아. 마이너스 2. 벌써 마이너스 2로 수렴해서 그 다음에 계산해도 또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얘네가 고정됐다. 얘네조차 고정됐다. 그러면 이만큼이 고정됐다.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 얘네들도 빠르게 수렴하겠죠. 왜? 그 앞에 그 앞에 애들이 최적으로 다 수렴했잖아. 그래서 골부터 차례차례 수렴해요. 이렇게. 얘 봐. 이 값이 제일 마지막에 수렴했죠. 그래서 골에서부터 차례차례 밸류 펑션이 수렴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빠르게 수렴하는 순서고, 그러면 지금 봐봐요. 밸류 펑션을 그냥 아무거나 value init 0으로 그냥 세팅해놓고 했더니 계속 하니까 그냥 금방 V스타로 수렴하는 것 같아. 그렇죠? 빠르게 수렴했어. V스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빠르게 수렴합니다. 좋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V스타인지 뭔지를 빠르게 수렴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예시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려나? 자, 이렇게 됐고,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그젬플 봐서 알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항상 뭐라고? 강학습에서 문제는 이걸 찾는 거다. 이걸 찾으면 좋지. 근데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밸류를 구했어요. 뭐 하게? 이터레이티브 하게 밸류를 구했다. 어떻게 한 거야? init을 아무렇게나 정한 다음에 이걸 계속 구해. 월로. 맥스 뭐였어? 아이고. 요걸 사용해 가지고 구해. 또 구해.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줄까? 구하고 계속 구해가지고 다 수렴시켰어요. 그쵸? 뭐에 대해서? 모든 저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계산했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렴시켰다. 이렇게 하면은 수렴이 되고 수렴될 뿐만 아니라 그 밸류가 옵티멀 밸류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좋죠? 이렇게 하면 돼. 이터레이션도 별게 없어. 왜? 폴리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왜? 왜긴 왜요? 밸류 이터레이션이니까. 폴리시는 아예 생각도 안 해. 선생님 이건 언제 구합니까? 이거는 좀 이따 생각해보고, 어쨌든 옵티멀 밸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폴리시를 위해서 뭔가 이터레이션 해서 수렴시키고 폴리시 정해서 다시 이터레이션 수렴시키고 이게 필요 없다고. 그냥 이거 쭉 하면 그냥 밸류 펑션 수렴하고 끝나요. 옵티멀 밸류는. 그렇죠? 옵티멀 밸류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하면 좀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계속 궁금한데요. 이건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이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밸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구하는 거. 한 번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이터레이션 1, 2, 그러니까 V1, V2, V3 구할 때마다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계산했죠. 다. 그거를
synchronous backup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다 계산해야 되죠. 다 계산 안 할 수도 있어요. 다 계산 안 할 때도 있어. 그럼 수렴을 하나요? 수렴해요. 다 계산 안 할 때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앞으로 잠깐만. 다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는 V1에서 V2로 갈 때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밸류 펑션을 다 업데이트 했죠. 그쵸? 다 업데이트 안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만 해줄까? 근데 얘만 값을 바꿔. 마이너스 1로. 그럴 때도 있다고. 이거를 어싱크로노스라고 해요. 어싱크로노스 백업. 그런데 이렇게 모든 값을 다 바꾼다. 다 업데이트한다. 뒤로 다시 갑니다. 이제 이그젬플 보여주려고 뭐 보여준 거고. 이렇게 여기 있네.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업데이트를 해. 그거를 싱크로너스 백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또 넘어갑시다. 이거 왜 나온 거지? 수식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서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뭐 당연하다. 그리고 벡터 폼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벡터 폼으로 나타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고려하겠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야? 싱크로너스 백업이다. 알겠죠?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이렇다. 이건 뭐야?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건 뭐 들어가서 보던가 모르겠어.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려고 해요. 뭘 내겠어? 과제. 폴리시 이터레이션 구현하세요. 밸류 이터레이션 구현하세요. 겠죠? 뭐에 대해서? 숄티스 패스에 대해서. 해보면은 알게 돼. 선생님이 백날 얘기점프 얘기해봤자 뭐해. 어쨌든 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배운 저 방법들을 가만히 보면은 저 여기 있죠.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하고 이터레이션 하고,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해서 구하고, 폴리시 이터레이션 해서 그리디하게 구하고, 그리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은 결과가 뭐야? 컨트롤이야. 왜? 폴리시가 나오거든. 이걸로 컨트롤하면 돼요. 또 이번에 방금 배운 게 뭐예요? 밸류 이터레이션. 이걸로는 선생님 이걸로 컨트롤을 한다고요? 여기는 이거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얘기해 줄 때가 됐지 뭐. 앞선 이그젬플을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해보자. 아무거나. 뭐 마이너스 6이었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이게 뭐였어? 결국 수렴한 밸류 펑션이었어요. 이렇게 됐다. 여기서 선생님 요건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가장 큰 밸류를 따라가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얘는 뭐 크게 선택권이 없네. 얘는 다른 색으로 할까? 얘는 별로 뭐 선택권이 없어. 옆, 위 밖에 없으니까. 다른 애를 보자. 얘는 옵티멀 폴리시가 뭐겠어 그럼? 당연히 위 아니면 옆 이렇게 위 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겠죠. 뭐 하려면 밸류가 큰 스테이트로 가려면 조금이라도 밸류가 큰 스테이트로 가려면 마이너스 6인 스테이트로 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러면 그게 옵티멀 폴리시예요. 굉장히 간단하지. 그러니까 밸류 펑션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어떤 스테이트에 있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가잖아요. 그때 가장 밸류가 큰 스테이트를 골라서 가면 돼.
그러면 그게 옵티멀 폴리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구한 순간 사실 이걸 구한 거랑 똑같아. 여기서 보고 바로 선택을 하면 돼요. 여기서 다른 점은 뭐야? 여기서 위에 폴리시 이터레이션 요 방법이랑 다른 점은 뭐야? 여기서는 이게 명시적으로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어. 그러고 이걸 바꿔. 근데 밸류 이터레이션은 뭐야? 얘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진 않아요. 갖고 있는 건 뭐야? 요거야. 요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얘를 유추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밸류를 선택해 갖고. 알겠죠? 사실 이거랑 자꾸 공부하다 보면 덩치로 보여. 같다고 보여. 어쨌든 같은 건 아닙니다. 선택을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밸류 이터레이션에다가 이 슬라이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익숙하니까 컨트롤로 넣어버린 거야. 이밸류에이션, 프레딕션이라고 안 하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폴리시 이터레이션이건 밸류 이터레이션이건 간에 옵티멀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알고리즘이 방향이 똑같아. 하고 싶은 게 똑같아요. 컨트롤 하고 싶다는 거야. 옵티멀 컨트롤 하고 싶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옵티멀 폴리시를 구하고 싶다 이거였죠. 그럼 이 두 알고리즘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공통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게 뭐예요? 요거야. 밸류 펑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쓰인다. 그쵸? 여기에 공통이다. 여기 밑에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폴리시 이터레이션, 밸류 이터레이션 기법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밸류 펑션, 모험 밸류 펑션, 스테이트 밸류 펑션, V가 필요해요. 그쵸? V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밸류 펑션 얘기부터 한 거야. 폴리시 얘기를 안 하고. 폴리시가 목적인데. 알겠죠? 그래서 밸류 펑션은 구하는 게 둘 다의 공통이다. 넘어갑시다. 이거 생성 모델 사실은 이건 여담인데 잊어버려도 됩니다. 액션이 잠재 변수라서 그래. 액션이 잠재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없다고 원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드러나. 이거는 뭐 뒤에 생성 모델 이용한 강화학습 포뮬레이션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그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요. 뭔 소리인지. 지금 뭐 얘기해봤자 헷갈릴 것 같은데 괜히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세요. 알겠죠? 자, 앞에서 했던 거는 싱크로너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S에 대해서 다 업데이트해요. 뭐를? 밸류 펑션을. 그쵸?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스테이트가 너무 많잖아. 이게 스테이트 크기가 얼마나 큰데 이거 언제 다 해요. 그쵸? 이 내용은 그 말이야. 너무 많다.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몇 개를 제한을 했어. 제한. 이건 너무 많다. 온라인 러닝은 가망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몇 가지를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밸류 이터레이션에서 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 개가 있어. 세 개. 간단하게. In place dynamic programming, prioritize sweeping, 그 다음에 real time dynamic programming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게 왜 등장한 거야? 응? 왜 등장했어? 시간이 많이 걸려서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 왜 시간이 많이 걸려? 스테이트가 너무 많아. 응? 너무 많아. 너무 커. 그래서 계산량이 너무 많아. 왜? 우리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산할 거거든. 한 번 계산한 것도 아니라고. 언제 다 해 이걸.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나왔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는 왜 구하는 거야?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계산량이. 디터미니스틱한 솔루션을 얻기가 힘드니까 이터레이티브하게 수렴시키는 거죠. 뭐해서? 요걸로. 그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뭔데?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 가지 방법은 이겁니다. 값을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어. 뭐 이게 옛날 거라 가지고 그런 건지 그냥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 값을 계산해서 얘한테 이제 다 어사인을 시키죠. 이건 이제 계산한 값을 저장해 놨다가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자. 카피를 하지 말고. 사실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내용조차 좀 오래됐네. 지금은 옴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VRAM조차 뭐 몇 기가인데 뭐 옛날에 뭐 있겠어. 선생님이 쓰던 게 지포스 GTX 750이었나? 750 썼었고 그 다음에 750, 그게 7500이 아니에요. 750, 7050이 아니라고 750이라고. 그 다음에 썼던 게 980이었나? 9080이 아닙니다. 980이에요. 그게 VRAM이 그게 그때가 4기가였나 그랬어. 지금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쓰죠. 4090 쓰면 24기가잖아요. 예전에 타이탄, 지포스 GTX 타이탄 나오고 그때 24기가 처음 나와가지고 야 이거를 어떤 사람이 쓸까 이랬는데 뭐 요새는 학생들이 한 명이 24기가 들고 모자란다고 참나 미치겠네. 어쨌든 뭐 하여튼 옛날 얘기야. 이건 필요 없어. 뭐 램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램이 넘쳐나가지고 뭐 강화학습 시킬 때 에이전트를 한 대만 그러니까 뭐 자동차 한 대만 놓고 주행시켜가지고 강화학습 하는 게 아니고 몇천 대를 깔아놓고 강화학습 시키고 이러는 마당에 뭐. 여러분들 하여튼 복 받았어요. 부럽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어. 자꾸 사담이 늘어나. 어쨌든 그 다음 방법은 prioritize sweeping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를 따져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해서 이 식을 보면은 뭐야 이거 업데이트 하려는 것과 이전 여기 K가 빠졌어. 왜 이렇게 빠져있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거를 얘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쵸? 계산해 보고 이전 아이고야 야 이거를 똑같이 맞네. 이게 노테이션 없는 게 맞네. 미안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전 밸류랑 차이가 어떤 건 많이 나. 그쵸? 예를 들어서 앞서서 예시가 또 필요한데 어떡하지? 앞서서 그 shortest path 한번 가볼게요. 금방 돌아올 거야 다시. 보면은 V6과 V7을 봅시다. 여기서 여기를 업데이트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안 바뀌어. 얘와 다시 계산한 얘의 차이가 0이죠. 근데 얘랑 다시 계산한 차이는 1이야. 그럼 얘가 우선순위가 높다. 얘부터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얘부터 업데이트 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답니다. 가능하죠? 선생님 어차피 계산했잖아요. 어차피 계산했으면 다 업데이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얘 계산해놨어. 그럼 0이지 차이가. 얘는 지금 계산해보니까 차이가 1이야. 그쵸? 그럼 얘만 업데이트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 다음에는 차이를 얘를 값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 계산해놨던 차이를. 그거랑 얘는 업데이트를 만약에 해줬는데도 여전히 1이야. 그럼 너는 업데이트 했는데도 1이야. 얘네는 업데이트 하기 전 예전 게 지금 차이가 0인데 넌 아직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구나. 너부터 일단 업데이트 해줄게. 얘만 또 계산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놈들은 과거와 이전 과거의 차이만 계산해 놓고 그 값이 이제 차이가 이 정도다 이래 놓고 이 값보다 차이가 큰 놈들의 스테이트만 자꾸 업데이트 해줘요. 얘네도 어느 순간에는 차이가 0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다른 애들도 봐준다고. 야, 너는 한 10년 전에 업데이트 된 놈인데 너는 차이가 0.1이었구나. 드디어 얘가 이제 0.01이 됐어. 그럼 이제 너를 이제 업데이트 해줄게. 얘만 또 계산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계산하지 않는다고.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신에 차이를 저장해 놓고 스테이트에 대해서 요 차이
요 차이를 계산해 놓고 요걸 저장해 놨다가 어떤 놈의 차이가 얘보다 커요. 그쵸? 그러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부터 갱신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좀 빠르겠지. 그러니까 Q를 쌓는 거야. Q에다가 넣어놓고 업데이트 해놓고 돌리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좀 나아. 사실 훨씬 나아져 이렇게 하면. 자, 또 다음은 리얼타임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부터 해줄게. 이건 이제 이봐. 현재 에이전트, 그러니까 선생님이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면 강화학습에는 액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액션을 행하는 주체가 있어요. 주체. 그래서 액션을 누가 하냐, 이걸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여기서 아마 처음 나온 개념 같은데 여기 갑자기 나왔네. 어쨌든 액션을 행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알파고에서는 그 슈퍼컴퓨터겠죠. 그리고 딥블루, 그 인텔에서 만든 딥블루 컴퓨터가 에이전트겠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ECU 아니면 MPU 그 칩 머리를 역할하는 걔가 에이전트겠지. 그리고 자동차 자체도 에이전트일 수도 있고 또 뭐 있어. 하여튼 액션을 행하게 하는 주체가 에이전트다.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쨌든 뭐 하여튼 에이전트의 현재 그 연관돼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임 스텝 있잖아. 현재 타임 스텝 T에 대해서 얘한테 연결돼 있는 애만 해.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시간 T일 때 그때의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밸류 펑션만 업데이트해.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왔던 스테이트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게임에 대해서 행동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골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때만 업데이트 한다고. 시간 T, 현재 시간이 언제야? T인데요. T. 현재 시간은 언젠데? T 플러스 K인데요. 요거 그때만 업데이트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 장점이 뭐야? 장점. 그냥 에이전트가 게임을 쭉 하고 쭉 해가지고 그 지나온 스테이트만 그때그때 업데이트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처리가 필요가 없어. 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해보고 내가 걸어온 길에 따라서 그것만 업데이트하면 끝나요. 그럼 이거 단점은 뭐야? 단점은 안 가본 곳은 엉망이야. 안 가본 곳은 엉망이라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나왔던 거야. 왜? 길을 사람의 기보로 먼저 알려줬거든. 그래서 그것부터 업데이트했어요. 알파고 제로 현대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 아닌데 다른 분야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온라인 폴리시 그 러닝 기법들은 다 이렇게 해요. 해보고 그 순간의 스테이트, 그 순간 T에서 내가 있는 스테이트 ST에 대해서 업데이트해요. 이 단점이 뭐야? 안 가본 데는 업데이트가 안 돼. 모르는 거야. 이 값은 그냥 뭔 값인지도 몰라. 그냥 채워져 있어. 이니셜 값이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엉망인 값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다 이거지. 왜? 어차피 이 길에서 거의 안 벗어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려고. 네, 엄청난 단점이 있으면서 또다시 엄청난 장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이겠어? 모든 스테이트를 다 탐사할 수 없을 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바둑판은 별로 이러지 않아요. 바둑판은 그래도 한정돼 있어. 근데 바둑판도 문제야. 왜? 19 곱하기 19에서 모든 스테이트를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를 나열해보니까 뭐 우주의 원자 개수보다 많다면 그건 어떻게 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해본 것만 업데이트 해줘야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가 실수일 때 예를 들어서 도로 주행을 블록으로 하진 않잖아. 그리드 형태로 주행하진 않잖아요. 실수지. 위치가 로케이션이 그렇죠? 좌표가 실수잖아. 이럴 때 방법이 없어. 그러면 가본
실수 좌표에 대한, 그러니까 가본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해요. 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잘 돼. 얼추 돼.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여기 full with backup이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러나 이제 얘기하면 full with backup은 이렇게 하잖아. 지금 계산할 때, 그쵸? 아이 다 쓰자 그냥. 이렇게 하잖아. 이때 요거를 다 해보자고 했죠, 선생님이. 다 해보고 고르자 이랬잖아.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서치할 때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네 군데를 다 해보고 선택하자 이랬잖아요. full with backup이 이거야. 다 해보는 거야. full with로. 근데 이럴 시간도 없어. 만약에 액션을 다 탐구할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만 해보던가 뭐 아니면 두 개만 해봐서 그 중에 찾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샘플 백업이라고 합니다. 액션을 샘플한다. 자, 이것도 넘어갑시다. 몇 시야 이거? 아이고 얘기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왜 이게 얘기할 게 많지? 뒤에 할 수 있나? 그 생성 모델 기반 강화학습 이런 거 할 시간이 되나? 그냥 전통 강화학습 PPO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강화학습 2로 열까요, 여러분들?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자, 앞서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계산량을 줄일까? 무슨 계산? 얘를 수렴시키는데 모든 스테이트를 다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럼 알겠어. 그러면 스테이트를 좀 줄여서 해보자. 프라이어타이즈 하게 이제 뭐 선택해보자. 아니면 또 뭐야? 액션 스페이스가 너무 큽니다. 아, 알았어요. 그러면은 풀 밴드위스, 위스 말고 샘플링 해가지고 몇 개만 해봐. 그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현재 시간에 대해서만 고려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현재 시간에 대해서만 해야겠는데요. 알겠어요. 그럼 리얼 타임으로 해. 그럼 그때그때만 업데이트 해야지 뭐 어떻겠어. 안 가본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뭐 어떡하냐. 뭐 어쩔 수 없지 뭐. 맞아, 이런 방법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요거 계산량 줄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계산량 문제야. 계산량.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스테이트가 탐사할 스테이트가 너무 많아. 또 해봐야 할 액션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그 문제야. 그 문제. 그 문제에서 샘플링을 적절히 해가지고 조금만 계산해서 좀 해보자 이 얘기였죠. 지금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야. 이건 이제 밸류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비슷해. 왜 어프록시메이션 하려고 할까? 이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어프록시메이션 갑자기? 앞에서는 계산량 줄이겠다더니 왜 이러는 거야? 어프록시메이션 하려는 이유는 물론 100% 이 얘기는 아니지, 이 이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VS를 선생님이 그리드로,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표현해 줬잖아요. 그렇죠? 여기 값은 뭐 -4다 뭐 이렇게 해 줬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걸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렇죠? 이게 뭐야 지금 이게. 결국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이걸 정확히 써줄게요. 오더링을 이렇게 i,j 스테이트의 밸류 값을 다 쓴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i,j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스테이트에 비례해서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많다고, 너무 많아.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트가 몇 개 없었어. 가로 세로 뭐 몇 개였어 아까? 해봐야 뭐 5바이 뭐였나? 25개밖에 안 돼 스테이트가. 내 스테이트가 만약에 5만 바이 5만이면 어떡할 거냐고. 이 매트릭스 다 들고 다녀? 방법이 없잖아.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야, 이 값을 한 스테이트마다 다 저장하고 있으려니까 너무 많아, 너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함수로 만들면 좋지. 함수로.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막 이런 함수가 있어. 함수만 있으면 값을 넣으면 값이 나오잖아. 이거를 뭐 모든 x에 대한 값을 다 저장하고 있어야 돼?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그린다고 해서 모든 가능한 실수 x에 대해서 값을 다 저장해? x, y 페어를 다 저장하고 있어? 아니잖아. 함수가 있으면 뭐가 좋아져요? 메모리 사용을 안 해도 돼. 그리고 또 무슨 장점이 있어? 사실 이 장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리그레션이 돼요. 무슨 말이야? 나는 이 값만 x1만 하고 그리고 x2만 했어. 그러나 함수가 있으면 이 사이 값을 뭐 해볼 수 있어?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수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안 해본 부분도 함수로 모델링 해가지고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야. 메모리를 안 써도 돼. 이거 안 만들어 놔도 돼. 또 안 해본 것도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야. 뭐만 잘 되면, 함수 모델링만 잘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차 함수였는데 2차 함수로 모델링 하면 안 되겠지? 모델링만 잘 되면 함수를 사용하는 거는 아주 좋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동의했으면 그 value 펑션을 나타내는 이제는 이제 그 다 저장하는 그렇게 미개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펑션으로 생각해 봅시다. 얘를 함수야. 이제 함수다. 그럼 함수여야 되니까 함수에 뭐가 있어야 돼? 원형과 2차 함수라면은 x제곱 x 그다음 상수 원형과 또 뭐가 있어야 돼? a, b, c 파라미터가 있어야지. 파라미터. 뉴럴넷도 마찬가지야. 뉴럴넷도 W와 바이어스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가 있어야 돼요. 이 파라미터를 선생님이 W라고 할게요. 웨이트 이런 식으로. 뉴럴넷에 딥러닝에 익숙하면 웨이트라고 하면 되지. 웨이트라고 하고 뭐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 뭐. 이렇게 쓰든 뭐 아니면은 뭐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쓰든 아니면 이렇게 쓰든 뭐 하든 똑같아. 다 그냥 그 표현이 그 표현이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쓴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제부터 얘를 뭘로 보겠다고? 함수로 보겠다. 예? 그리드 형태에 이렇게 저장해 놓는 이런 거는 안 하겠다 이거야. 함수로 보고 얘는 뭐야? 함수의 파라미터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함수를 업데이트하면 되지. 값을 자체를 이 값을 뭐 하나씩 뭐 바꾸고 이러잖아. 그러지 말고 함수를 업데이트하면 되지. 함수를 업데이트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를 업데이트하면 되지. 얘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눈치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value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바꿔. 그러면은 WK에서 WK 플러스 1으로 가는 게 뭐야?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는 거지. 이터레이션이야. 이게 한 번 이터레이션, 그렇죠?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예요? value 펑션을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냥 값을 저장해 놓는 이러한 테이블 형태로 끌고 가기에는 이제는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수로 나타내고 싶다. 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업데이트 되는 건 뭐야? 그럼 이제 웨이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의 웨이트? 함수의 웨이트, 함수의 파라미터다. 그래서 웨이트가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 이게 이제 Approximate Dynamic Programming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Deep Reinforcement Learning 나오잖아요. 그 별게 아니야. Deep이라는 문제 이름을 왜 붙였는지 선생님은 사실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그냥 강화학습인데 함수를 V라는 함수를 뭘로 쓴 거야? 뉴럴넷으로 쓴 거야 그냥.
그게 답니다. 듀얼렛으로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 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함수로 표현하면 함수로 업데이트하면 된다. 간단하다.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근데 이제 뭐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뭐 입장에서 공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이봐 테크니컬 퀘스천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테크니컬 퀘스천이라기보다는 이제 매서메티컬 퀘스천, 티오리티컬 퀘스천이라고 해야 돼요. 이 질문이 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밸류 이터레이션 하면 얘가 얘로 수렴한다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사실이 알려져 있다 했잖아. 증명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진짜 그러냐고 이 의문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Iterative Policy Evaluation 이걸 하면 진짜로 얘가 되냐? 이거야. 이게 돼? 그리고 Policy Iteration 그러니까 그리디 해가지고 또 이터레이션 하면은 결국은 얘가 밸류 옵티멀 밸류로 수렴하는 게 맞냐? 이상하잖아. 그렇다고만 해놓고 증명은 안 했어. 그리고 솔루션 유니크 이거는 뭐 수학적인 수학과라면 자세하게 얘기했을 텐데 이 부분을 더 많이 얘기했겠지 사실. 네, 공학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게 다 참이에요. 왜? 컨트랙션 매핑 티어럼 때문이에요. 컨트랙션 매핑 티어럼이 뭔지부터 알려줄게요. 자 넘어갑니다. 이건 그냥 읽어봐. 그냥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야. 컨트랙 매핑 티어럼 얘기하기 전에 컨트랙션 매핑 티어럼이 그러니까 수축성 매핑 이론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 그림 그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수렴한다 이랬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컨트랙션 수축성 매핑 티어럼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요. 공학자 입장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피니트 노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니까 당연히 인피니트 노름 알겠지. 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되죠? 그쵸? 노름이 L1 노름도 있잖아. 1 L1 노름 이거는 당연히 벡터의 1승 절대값의 1승 제곱 노름은 절대값의 2승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인피니트 노름은 맥시멈이다. 너무 당연한 건데 하여튼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걸 인피니트 노름을 아는 상태에서 컨트랙션 매핑 티오렘이 뭐냐 증명을 하진 않을 거야. 그냥 이렇다고 알려줄게요. 컨트랙션 매핑 티오렘은 어떠한 함수가 있잖아요. u와 v에 대한 어떤 함수 t가 있어요. t가 만약에 요 값들의 차이에 인피니티도 취했을 때 요 차이보다 만약에 작아 그러면 컨트랙션 매핑 티어럼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그러면 뭐 한다고? 수렴해. t파이가. 그러면 이터레이션 하게 오퍼레이션 했을 때 t파이는 수렴한다. 뭐로 수렴한다? 최적으로 수렴한다. 이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컨트랙션 매핑 티어럼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증명이 돼요. 우리는 컨트랙션 매핑 티어럼을 증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벌만 이퀘이션 있죠. 그럼 이게 되냐를 보이려고 해요. 이게 되냐? 정말이니?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해. 우리가 이제 요거는 결국 이제 이게 뭐야 결국? 이게 밸류를 계산할 때 안에 들어가는 함수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오퍼레이션이잖아. 오퍼레이션. 네, 그래서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퍼레이션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돼.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매스니까 이퀄 당연히 이퀄이고 이거는 이게 안으로 이 노름이 얘는 항상 probability니까는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걸 안에다가 넣으면 크거나 같아진다. 그렇게 해놓고 얘는 또 1보다 작으니까 날려. 항상 얘가 크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정확히 컨트랙션 매핑 티어럼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퍼레이션 T가
최적으로 수렴하게 해주는 오퍼레이션이구나 이렇게 돼요. 이 꼴만 보면 돼. 아 이게 뭐 이런가 보다 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야. 요 놈이 있고 요렇게 표현된다.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깊게 알 필요는 없어가지고 이걸 내용을 설명한 게 이 내용이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치십니다. 다음 보면은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말고 요거 그러니까 밸류 이터레이션도 마찬가지니까 요 오퍼레이션도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냐고. 네, 이렇게 되냐 이것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어. 증명이라기보다 이제 식을 변형해 가지고 보일 수 있어. 어떻게 보이겠어?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 넣고 또 U에 대해서 넣고 V에 대해서 넣고 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맥시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노름이 아마 이렇게 표현될 거야. 이렇게. 이게 정의에 의해서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 꼴로 바뀔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밸류 이터레이션도 V스타로 수렴한다. 뭐 때문에? 컨트랙션 매핑 테오렘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별 생각 없이 앞에서 폴리시 이터레이션을 해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밸류 이터레이션 해도 결국은 수렴하고 그러면은 밸류 이터레이션에서 스테이트를 일부만 해가지고 해도 수렴하고 액션을 일부만 해가지고 해도 수렴하고 수렴성은 보장돼 있구나. 여기서 테크닉이구나. 이 정도 알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수렴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